우리가 지금 경청하는 것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의 말을 잘 경청할 줄 아는 부모.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는 내 마음을 너무나 잘 읽어주고 계시구나. 이렇게 아이들이 느낄 수 있으면 좋겠지요. 예, 그래서 사실 아이들이 어릴 때 제일 먼저 인생을 배우는 교사가 부모입니다. 그래서 부모로부터 삶을 살아가는 걸 다 배운다고 볼 수가 있죠. 심지어는 여러분의 그 평상시의 말투, 또 목소리, 또 제스처, 또 어떤 태도, 습관 이런 거 그대로 다 배웁니다. 예. 제가 예전에 어떤 학생한테 이렇게 전화를 했는데요. 그 학생의 목소리를 나는 예, 그 엄마의 목소리 이렇게 착각해서 들은 적이 있었어요. 예, 너무나 목소리가 똑같아가지고. 예. 그처럼 약간 그 혀가 약간 짧은 어떤 발음을 좀 하시거든요. 그 어머니가. 근데 그 딸 아이가 똑같이 그렇게 발음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엄마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아이였어요. 목소리 색깔도 똑같고 어투도 똑같고. 예. 그래서 전화 목소리가 정말 분간하기가 힘들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로 아이들이 부모의 모든 것을 다 담습니다. 자, 이 말을 경청해 주는 거, 이것 또한 아주 중요하고요. 아이가 부모한테 다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경청의 과정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의 얘기를 어떤 단계로, 어떤 과정으로 경청을 해줘야 될 것인가. 그것을 좀 네 단계로 알아봅시다.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기울여서 잘 들어주는 것입니다. 예. 예. 먼저 아이에게 사랑과 관심을 다 주려고 하면은 이 경청에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할 필요가 있어요. 뭐 너무나 주변이 시끄러운 소리가 들린다든지, 네. 또 뭐 TV를 틀어놨다든지, 또 문을 열어놔서 뭐 소리가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가 좀 소음이 심하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좀 이렇게 좀 정리를 해줘야 됩니다. 예. 그래서 주의가 산만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딱 집중을 해서 들을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게 참 좋죠. 예. 그래서 아이의 얘기를 내가 이렇게 들어줄 수 있는 자세를 딱 갖춰서 아이의 눈을 딱 쳐다보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를 이렇게 딱 눈을 맞추고 들어주십시오. 네. 아이를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유지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네. 그런 준비가 이렇게 딱 갖춰졌을 때 아이는 마음 편안하게 자기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이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부모가 아이가 뭔가 얘기를 하는데 뭐 들어주는 둥 마는 둥 뭐 잠깐 듣다가 뭐 휴대폰을 보고 또 뭐 TV를 보면서 건성으로 들어주고 또 뭐 밖이 막 너무 시끄러워서 막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애가 얘기하는 걸 들어주고 이러면 사실 아이가 마음을 답답해합니다. 자기 얘기가 좀 전달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어떤 경우는 막 아이가 막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또 이렇게 엄마 아빠를 이렇게 좀 꼬집기도 하고 막 괴롭히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자기 얘기를 좀 집중해 들어주길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경청을 잘 안 해주면 본인이 어떤 무시받는 느낌을 받기 때문에 그게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조금씩 닫게 됩니다. 좋은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잠깐 내 하던 일을 멈추고 아이의 눈을 맞추고 딱 집중해서 들어주는 거. 주의도 조용하게. 뭐 TV 이렇게 한다면 TV를 꺼놓고 휴대폰을 뭐 보고 있다면 휴대폰을 내려놓고, 그렇죠? 내가 무슨 뭐 책을 읽고 있었다면 책을 딱 덮어놓고
잠깐 아이 얘기를 들어주는 게 좋으니까요. 들어주는 태도. 제일 먼저는 이렇게 관심을 기울여 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는 이제 아이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될 때 거기에 내가 피드백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뭐 얘기를 하면 그걸 이렇게 그대로 반응해 주는 거. 뭐 기분이 뭐 좋다고 그래서 좋았구나. 뭐 어떤 것 때문에 뭐 슬펐다 그러면 그래서 슬펐구나. 이렇게 반응을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랬어? 그런 일이 있었구나. 그래서 우리 아기는 어땠는데? 그랬구나. 그랬어? 여러분이 이렇게 리액션 이렇게 해주면서 아이의 얘기를 이렇게 재밌게 반응해주면 아이는 신이 나가지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더 잘할 수 있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애가 뭐 얘기를 즐겁게 더 이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이 더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해 주는 게 좋습니다. 뭐 예를 들자면 좀 더 말해줄 수 있겠니? 다시 한번 설명해 줄래? 그래서 어떻게 되었다고? 그랬구나. 이렇게 아이에게 계속적으로 표현할 수 있도록 초청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아이는 이제 자기 얘기를 좀 더 재밌게 즐거워서 막 설명을 하게 되겠죠. 그리고 그 감정을 표현할 때 그 감정을 그대로 감정으로 받아주는 게 좋습니다. 기뻐하면서 하는 얘기를 하면 나도 똑같이 기뻐하면서 그랬구나. 너무 좋았겠다. 이렇게 하면서 말이죠. 또 아이가 좀 시무룩하면 왜 오늘 그렇게 기분이 안 좋을까요? 그래서 그랬군요. 하면서 이렇게 감정을 그대로 받아주는 자세. 아주 좋습니다. 뭐 애는 되게 뭔가 마음이 안 좋아서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살살 하고 있는데 그걸 부모가 그래서 어쨌다고 빨리 말해. 아빠 엄마 아빠 빨리 말해. 이렇게 말해버리면 얘가 이제 자기 감정을 엄마가 전혀 못 받아주고 있는 걸 느끼기 때문에 답답해하지요. 그리고 자기 감정을 좀 표현하는 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상대편이 그걸 잘게 호응을 안 해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아이가 얘기할 때는 공감을 하고 전달해 주는 게 참 중요해요. 공감하는 언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리액션을 똑같이 말을 다시 받아서 똑같이 그 끝에 말을 이어주는 거 그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뭐 어떻게 해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좋았구나. 어떻게 해서 뭐 자기는 힘들었다. 이래서 힘들었구나. 아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이렇게 해서 마지막 말을 받아주면 굉장히 공감이 잘 됩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감정이 애 속에 있다면 그것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와줄 필요가 있죠. 뭐 되게 누구 때문에 화가 난다고 예를 들어 그럴 때는 화가 많이 났겠네. 얼마나 속상했을까. 얼마나 화가 났으면 그렇게 네가 뭐 기분이 그렇게 나빴을까 이해가 된다. 그러면서 이렇게 딱 다독여주면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해소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아이는 지금 굉장히 화가 나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막 애가 좀 안 좋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오늘 왜 이렇게 짜증을 내는 거야? 조용히 해. 그리고 네 잘못이 더 큰데 왜 걔만 얘기해? 그래서 이렇게 자꾸 이렇게 옳고 그름을 따지면서 가르치려 하지 마시고 아이가 지금 감정이 손상돼 있고 격앙돼 있을 때는 그것을 이렇게 잔잔하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 부정적 감정을 해소해서 밖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그래서 아이의 마음에 평안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안정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이의 감정이 어떨까를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울여서 이 반응을 해줘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해주는 게 참 경청에서는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른들끼리 대화할 때도요, 누군가한테 내가 어떤 의견을 얘기하는데 상대편이
되게 성의 없이 듣는다고 느껴지면 그 얘기를 더 이상 하기 싫지 않습니까? 예. 뭐 상대편이 뭐 여기 막 왔다 갔다 하면서 뭐 내 얘기를 들어준다든지 또는 뭐 막 전화를 다 받으면서 막 얘기를 한다든지 그럼 힘들죠. 예. 그럴 때는 전화를 잠깐 받아서 내가 누구랑 대화 중이니까 나중에 전화 부탁합니다 이렇게 하고 잠깐 끊고 미안합니다 계속 얘기해 주세요 하면서 이렇게 딱 집중해 들어줘야 상대가 마음에 이분은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는구나 그래서 마음을 편하게 얘기할 수가 있죠. 또 뭐 계속 뭐 딴정을 피우면서 든다든지 딴청을 피우면서 든다든지 이러면 사실 말하는 사람이 되게 곤란하죠. 예.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 똑같이 어른을 대할 때와 같다고 생각을 해줘야 되고 어찌 보면 더 아이는 더 예민하게 우리가 반응을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예. 세 번째로는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할 때 그 말을 잘 듣고 요약해서 정리해주고 그걸 확인하는 게 필요합니다. 오늘 친구랑 이런 일이 있었고 그래서 이렇게 기분이 좋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우리 애기도 친구처럼 무엇을 갖고 싶다는 얘기구나.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면서 이렇게 쭉 아이의 말을 요약 정리를 한 번씩 해주고 그 다음에 넘어갈 필요가 있죠. 그렇죠? 네. 그러면서 또 때로는 완곡하고 세련된 언어로 정리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좀 아이의 언어는 좀 서투르잖아요. 그걸 좀 더 세련된 언어로 바꿔줄 필요가 있죠. 예를 들면 자기는 오늘 친구가 자기 맛있는 음식을 먹는데 자기만 먹고 나는 안 줬다. 그래서 기분이 나빴다. 그래서 그 친구랑 이제 더 이상 안 놀 거야. 뭐 이렇게 삐져 있다면은 그럴 때는 우리가 좀 더 세련된 표현으로 그 친구가 많이 배고팠나 보네요. 배가 너무 고파서 우리 아기에게 우리 딸에게 우리 아들에게 나눠주고 싶은 그런 여유가 없었나 봐요. 그쵸?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그 친구 많이 배고팠나 보네요. 네. 이렇게 표현해 주면서 좀 그 아이의 그 감정을 해소도 해주고 아이의 마음을 좀 읽어줄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러면서 이제 필요하다면 이제 그때 이제 아이에게 뭐 필요한 정보나 도움을 주는 것도 괜찮죠. 네. 오늘 그 친구가 뭐 맛있는 어떤 빵을 먹으면서 안 좋다고 한다면 그 아빠가 아는 엄마가 아는 빵집이 있는데 그 빵처럼 똑같이 생긴 게 있는데 정말 맛있더라. 그래서 아빠랑 엄마랑 이제 그 빵집에 가볼까요? 그 친구 빵보다 더 맛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 오늘은 밤이 늦었으니까 내일 가도록 하자. 그럼 애가 마음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그래, 내일 꼭 가자 하면서 이제 그래 약속하자 손가락 걸자 하면서 이렇게 해주고 그러면 아이가 이제 그 전혀 친구한테 그 받았던 어떤 소외감 어떤 그런 서운함 이런 감정이 싹 없어져 버립니다 금세. 왜냐하면 자기는 내일 이제 더 좋은 것을 가질 거라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아이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거, 또 어떤 필요한 가르침 이런 것들은 이제 하나씩 해나가면 좋고요. 네. 어,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마무리를 해나가는데 어떤 질문이나 어떤 아이의 얘기를 이제 마무리 지을 수 있는 길로 가는 게 좋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정답을 주지 말고요. 아, 그래서 우리 아기는 뭐 예를 들면 우리 애기 이름이 뭐 철수라고 하면 우리 철수는 어떻게 생각하나요? 이렇게 표현해 주죠. 그래서 우리 철수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대화를 마무리 짓는 쪽으로 쭉 가는데요. 아이가 스스로 자기의 생각을 꺼내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기다려 줄 필요가 있죠. 예.
그래서 우리 철수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이렇게 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찾아가도록 그렇게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아이가 어떤 결정을 내렸으면 그 결정에 대해서, 그 생각에 대해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게 좋습니다. 예. 예를 들면 뭐 아까 같은 경우 빵집을 간다 했을 때 나는 내일은 저 엄마랑만 갈 거야. 나는 동생도 안 데리고 갈 거야. 자기만 이제 먹고 싶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래, 내일은 우리 철수랑만 가자. 이렇게 딱 아이의 생각을 지지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이가 그래요. 나는 그거 사면 절대로 아까 그 나한테 빵 안 주던 그 친구한테는 안 줄 거야. 뭐 얘가 그러거든요. 그러면 그래, 우리 주지 말자. 우리만 먹자. 이렇게 하면서 아이의 생각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지지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가 마음에 이게 그 쌓였던 것이 다 풀리고 또 자기가 사랑을 충분히 받고 있다는 걸 꽉 채울 수 있도록 말이죠. 네. 그리고 필요하다면 더불어 아이와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참 좋아요. 이때 기도해 줄 때 이제 그 아이의 마음을 하나님이 이렇게 위로해 주길 기도해 주는 거죠. 먼저 하나님, 우리 철수가 친구한테 마음이 상했는데 하나님이 우리 상한 철수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치유해 주세요. 그리고 우리 철수는 다음에 그런 친구가 있으면은 자기 것을 배고파도 좀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아주 친절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또한 우리 철수에게 빵을 나눠주지 않고 혼자만 먹었던 아무개 친구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그 아이의 마음도 넓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해주는 거죠. 네. 그럼 그 기도할 때 아이에게 올바른 생각과 마음이 들어가게 돼서 하나님께 아이가 그런 기도를 할 수 있는 애가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대화를 쭉 하고 경청을 충분히 한 다음에 마무리를 지을 때 뭐 필요할 경우에 뭐 매번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는 이렇게 좀 같이 아이와 함께 기도를 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예. 그럼 이 아이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자기 스스로 혼자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 자, 오늘은 우리가 경청의 그런 과정을 좀 우리가 나눠봤는데요. 제일 첫 번째로는 사랑과 관심을 이렇게 기울여서 들어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아이의 그 이야기에 반응을 보여주는 거. 아주 공감하면서 이 피드백을 적극적으로 해주는 거. 그거 되게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의 얘기를 좀 확인을 해서 좀 요약하고 정리를 해주는 거. 필요하다면 뭐 아이에게 어떤 좋은 얘기도 해주고 좋은 정보와 도움을 주는 그런 얘기를 가르쳐 주는 것도 괜찮고요. 가르침을 주는 것도 괜찮고 마무리를 할 때는 이제 내가 정답을 주지 말고 아이가 스스로가 정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찾도록 하는 질문을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우리 철수는 어떻게 하고 싶나요? 이렇게 해서 찾아갈 수 있도록 해주고 그 아이가 어떤 의견을 얘기했을 때 그 생각을 격려해주고 지지해주고 같이 필요하다면 함께 기도를 해주는 거. 그게 참 좋겠습니다. 이런 과정으로 여러분들이 아이와 대화하는 그런 경청의 그런 시간을 좀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후대를 키울 때 너무나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할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시고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부모가 되게 해주옵소서. 아이의 말에 정말 사랑으로 반응하고 공감으로 반응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아이가 어떤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지 그 포인트를 잘 짚을 수 있는 그런 지혜도 주시고 또 아이 스스로가 자신의 어떤 고민에 대해서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또 안내할 수 있는 그런 마무리가 되게 해주시고 그 무엇보다 우리 부모들이 아이와 함께
하나님 앞에 그 고민을 놓고 기도도 하고 어떤 감정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GTS 부모님들은 아이의 얘기를 잘 경청해 줄 수 있는, 아이의 마음을 읽어줄 수 있는 그런 부모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후대들을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소중하게 정말 쓰임받을 수 있는 일꾼으로 키우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